네, 안녕하세요. 빵군TV입니다. 오늘은 이 카메라를 좀 안전하게 설치하고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영업자분들 역시 힘드시죠? 저는 다행히 이렇게 잘 서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매장 하나를 정리했어요. 그래갖고 이제 한 개만 운영하려고 해요. 그 정리하게 된 이유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매출 감소의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디저트랑 빵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감소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새로 오픈한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의 데이터, 지표가 없다 보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확인할 방법 없더라고요. 뭐 직원분들 월급 드리고 월세 내고 내가 내 월급 빼고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제가 지금 이제 하나를 그만둔 이유는 거기 일단 보증금하고 여러가지 권리금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그 전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. 제가 사실 주식을 시작한 지는 딱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는 저는 사실 주식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게 투자라는 거를 기피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제 구조상은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자산이 오르는 속도를 막을 방법도 없을 뿐더러 투자를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치는데 이제 물가는 상승하잖아요. 그러면은 제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거예요. 가만히 놔둬도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. 예를 들어 1억으로 바나나를 100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10개밖에 못 사 먹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놔둬도 손해를 보는데 잘 투자를 하자. 투자가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경제구조를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게 됐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초심자,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주린이죠. 주린이 치고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. 그래서 크다면 큰 자본, 작다면 작을 수 있어요. 5천만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한 20% 수익이 났습니다. 그래서 제 목표는 연말까지는 1억을 넘겨보자 라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쉽지 않습니다. 고수분들도 있고 잘못하면 물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. 왜 경제가 나쁜데 왜 집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은 화랑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경제 공부를 할수록 이해가 돼요. 일단 저금리 시대에 돈을 누가 통장에 넣겠습니까?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산이 많은 분들, 재산이 많은 분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. 100억, 1000억이 있다면 그걸 빨리 딴 데다 옮기고 싶겠죠. 저같이 자본금이 많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 돈을 통장에 넣는 게 손해라는 느낌을 받는데, 그쵸, 그런 사람들이 이 섹터를 옮기면서 뭐 부동산이든 금이든 은이든 주식시장이 됐던 그런 데로 옮기면 옮길수록 그쪽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. 물론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 2-3년 전 같은 경우 매장을 여러 개 할 생각을 했어요. 매장을 더 열고 직원을 쓰고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손해인 거예요.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갖고 리스크 있게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보단 제가 이 돈을 유동성을 활용해갖고 다른 자산에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받더라고요. 근데 과연 이제 2030에게 이게 좋은가? 특히 흑수저 2030에게 이게 좋은가 물어봤을 때 정말 안 좋은 경제 구조 같습니다. 왜냐면 투자 자본도 적고 취직도 힘들고 근로소득으로는 희망도 못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계속 컴플레인만 하고 이렇게 불만만 가진 채로 포기할 순 없으니까 저는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전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. 2030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경제 공부를 안 하면 앞으로
정말 낙오되고 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향후적으로는 부동산은 더 이상 안 오를 거다라고 봅니다. 뭐 교통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건설 호재가 있는 곳은 더 오를 부분이 있지만, 사실 제가 왜 안 오를 거라고 보냐면, 돈 많은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은 일단 좋은 곳에 한 주택씩 다 갖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까지도 좋은 곳에 하나씩은 다 해놨어요. 그리고도 돈이 남을 텐데 과연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부동산에 매기려고 할 때 그곳에 내 돈을 투자하겠냐고 질문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부자의 돈이 주식시장 또는 이런 금은 아니면 국채시장, 이렇게 국채 투자를 하시는 분은 더 스마트 하신 분들이죠. 그런 곳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은 향후적으로 저는 오를 거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. 감히 이게 예측을 하는 거는 안 좋지만,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이제 급해갖고 막 사신 분들이 있어요. 이게 FOM,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나? Fear of Missing Out, FOMO라 그러나요? 내가 기회를 놓칠까봐 생각해서 급하게 투자하신 분이 많아요. 근데 이게 다 보통 자산이 10억 아래인 분들인데, 이런 분들이 자기 기존 자산을 팔고 대출을 끼워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자산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래갖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적으로 내년 여름부터는 부동산 가격에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반면에 이렇게 주식시장은 저는 계속 화랑이 갈 것 같고, 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이 신흥국에 오히려 투자를 하는 그런 기류가 생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 해칭 투자라고 하잖아요. 내가 이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른 신흥국에 투자를 하면서 내 재산을 조금 지키려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돈을 이 돈 많은 분들이 넣는 곳, 투자하는 곳에 그 섹터에다가 같이 희석을 시켜서 부를 좀 일으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되게 암울한 현실은 맞아요. 왜냐면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봐야 결국에는 자산값만 오르게 돼 있습니다. 왜냐면 누가 이렇게, 저 같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빵집을 더 늘리려 했지만 현재는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. 그냥 고용하고 월세 내고 이게 너무 리스크인 거예요. 투자 대비 리턴도 보장이 안 되고요. 이런 현상을 막을 방법이 과연 있을까? 현실 이 현물 실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저는 그냥 경기 재난지원금,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풀 때 굉장히 한 달 매출이 높아졌거든요.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그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는 한 적게는 5%에서 한 10%까지 월 매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실물 경제를 결국 국가 입장에서 살리고 물가 인상을 일으키려면 그런 지역 화폐를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 때까지 공급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안 그러면 답이 없죠. 자꾸 자산값만 계속 상승할 텐데 돈을 찍고 풀면 풀수록, 그 대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사업을 하려는 사람보다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을 텐데, 실물 경제가 살아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. 요즘은 카페에서도 다 주식 이야기, 부동산 이야기만 해요. 근데 솔직히 제가 사업을 하고 있고 제 자영업자라서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, 사실은 이 경제의 핏줄 같은 분들이 사업이고 자영업자거든요. 어떻게 경제의 영웅이라고도 감히 표현할 수 있는 게,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사실 사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가들,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향후적으로 국가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그래야 뭔가 이게 부응이 되겠죠. 뭐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던지 뭐 이런 적극적인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면 과연 사업을 할까요? 저는 제 매장이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도 다시 하나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, 과연 이제 처음 해보는 분들은 더더욱 안 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게 예전 시대에 비해,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비해 지금 현 세대가 되게 희망을 잃고 좌절하기 쉬운 이 경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저희 나라 이 젊은이들이 경제의 원동력인 2030이 포기하지 말고 이 경제 공부를 하고 주식 공부를 하고 해갖고 수익을 창출해갖고 꿈을 꿔서 실물 경제에 투자를 해서 많은 사업가들이 오히려 이런 위기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 대형주 좋은 기업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 그리고 젊은 꿈나무들에게 좀 이 많은 돈을 투여시켜서 저희 나라에도 계속 혁신적인 미래적인 기업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로. 결국엔 뭐 내 가족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투자하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.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네요.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는 주식을 50%, 사업을 50% 하고 있는데, 매장이 원래 2개였잖아요. 그리고 하나를 접고 하나를 주식을 하는데, 어떻게 된 게 주식이 훨씬 리스크가 적고 훨씬 수익이 높아요. 빵 파는 것보다. 과연 이게 좋은 구조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.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없앤 매장이 이제 보증금 4천에 뭐 권리금 1,000 정도, 이것저것 투자하다 보면 6천 정도 드는데, 그걸 사용해 갖고 제품을 생산하고 내 노동 시간을 들여서 직원 고용하고 수익 창출해서 순수익 나는 것보다 그 2, 3개월 뭐 4개월치가 주식시장에서 한 달 만에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. 되게 허무하더라고요. 제가 지금 한 가지 매장을 운영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훨씬 쉬워요. 솔직히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주식 공부하는 게 10,000배 쉽습니다. 10,000배. 이 실물 경제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 창출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. 인터넷 뭐 영어 되시는 분은 외국 채널, 아니면 한국에서도 뭐 유명하신 분 채널 이런 주식 공부하면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시간이 훨씬 쉽고 수익도 창출하기 쉽다는 거. 어쨌든 저는 요즘 고민이 많긴 많습니다. 여러 가지.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더 위험한 더 사업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분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하고, 제가 이제 매장을 하나만 운영하니까 더 다양한 콘텐츠와 재미난 내용, 그리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